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는 글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24일 현재 시간은 2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최근에 주가가 조정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 가량이 평균적으로 좀 빠지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시장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들, 분석 의견들, 개인적인 생각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죠. 시장이 지금 달러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았어요. 달러에 동기화돼가지고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제가 다른 종목들에서도 두산인프라코에 같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떨어졌던 게 DICC 지분 매입하고 관련이 된 움직임들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121선 지지를 받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두산인프라코에는 얘기를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장에서는 대응을 잡는 게 또 소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잡는다라는 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로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낙폭을 좀 확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손실 금액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비중 축소를 해야 되냐 정리를 해야 되냐 약간 정리를 했을 때도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이날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만약에 15,000원 돌파를 해서 회복을 하면은 내동매매를 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인지는 지나가 봐야 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애매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 회복하는 모습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고 이까지 좀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해요.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한다.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는 게 어제 나온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어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했다. 근데 두산인프라코는 오늘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고 있다. 내일 시장이 좋아야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10주를 여기서 가지고 있고 여기서 10주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대응을 잡으면은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반등이 나왔을 때 10주 아니면 15주 정리를 하고 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10주 다시 아니면은 15주 정리를 한 거니까 5주. 여기서 15주. 10주를 매입을 하고 10주 20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5주만 남겨 놓고 15주를 정리를 하고 5주를 다시 매입을 하면은 결국엔 다시 20주가 되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10주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지금 이제 달러 시장에서 움직임들을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려면 달러 움직임들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달러가 일별로 보니까 보시면은 지금 추세 올라갈 때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올라갈 때 시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추세를 지금 좀 벗어나서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추세를 벗어나서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들이에요.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닫아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대응을 잡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하루 정도는 더 볼 것 같아요. 반등은 일단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먹으려고 이 공간들 대응을 잡아가지고 조금 해봐야 2% 크게 잡아봐야 2% 정도밖에 안 돼요. 2% 3% 내일 반등이 나오면은 3, 4% 되겠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 이때 대응을 잡아도 됩니다. 대응을 잡아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달러가 하락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16,000원 16,000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박스권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16,000원 돌파를 하면 손실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효율을 따지자는 거죠. 굳이 자금을 더 투자해가지고 대응을 잡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평균 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 움직임들 보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달러 움직임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달러 방향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 기사를 제가 다른 종목들로도 알려드렸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 테이퍼링 마칠 때까지 1조 달러를 공급을 한다. 올 12월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8월이면 끝날 것이다. 27일 키워드입니다. 이게 잭슨홀 회의에 투자자들이 시선이 집중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왜 잭슨홀 회의를 왜 볼까요?
자, 테이퍼링. 채권 매입 축소를 끝낼 때까지 테이퍼링을 한다. 채권 매입을 축소를 할 것이다. 이제 채권 매입 안 할 거야. 니네 돈 안 빌려줄 거야.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경기 좀 살아나고 있지. 금리 인상한다. 니네 채권 회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회수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연준이 내년 테이퍼링을 마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는 여전히 금융 시스템에 8,500원 달러, 1조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헬리콥터 머니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자, 채권 말 그대로 대출이잖아요. 대출 채권, 주택채당증권 사들이는 연준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 축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금융시장에 최대 1조 달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다. 그거를 27일에 잭슨홀 회의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기를 언급을 할 수 있을지 귀를 열고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27일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을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 그런 키워드다. 자, 두산 인프라코가 주가가 좀 조정받은 요인들을 위해서 시장성 요인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개별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DICC 말씀드렸었죠. 그동안 두산 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면서 두산에서 이거를 감당을 하는 줄 알았어요. 두산 인프라코 입장에서는 말이죠. 두산 인프라코가 두산이 감당을 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팔리기만 하면 되구나. 현대로 팔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두산이 그랬거든 옛날에. DICC 이거 니네한테 책임지게 안 할 테니까 아무나 투자 그 입찰해. 공개 매각에서 아무나 입찰해. 니네한테 이거 부담하라고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찰을 진행을 했었죠. DICC 이 문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것들. 그래서 현대, 유진 등등등등 다른 거 다 떨어지고 현대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당시에 현대가 입찰을 했고 가져갔습니다. 결국에는 가져갔어요. 자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DICC를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반영이 되면서 나왔죠. 그럼 두산이 어떻게 됐냐? 두산중공업이 공시를 했어요. 8,500억에서 900억만 빼가지고 이거 DICC 보태. 그러고 여기에서 900억 빼고 받을게. 그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현대랑 두산 인프라코어가 부담을 하게 된 거다. 물론 이제 현대랑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두산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 입장에서는 1조 한 2천억까지 갈 수도 있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DICC 불확실성도 좀 있다 보니까 8,500억에 인수를 했던 거기다가 900억을 얘네가 부담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한 700억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까지 어차피 나가는 돈이 똑같지만 현대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이게 뭐 도토리 키재기 뭐 50보 100보 약간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현대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아무 득이 없는 그런 득이라고 해봐야 중국 법인이 DICC잖아요. 중국 법인의 이제 입지를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다. 그런 것들이 좀 득이겠지만 나머지들은 그거 말고는 특히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다. 이번 한 수는 좌충수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법인이죠. DICC. 중국 쪽에 매출 의존도가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중국 쪽의 매출이 2분기에 50%까지 떨어졌다. 엔진 부분들이 실적을 좀 선방을 해가지고 이 수고가 됐던 거를 선방을 해서 실적이 좀 그나마 참 잘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3분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법인 쪽의 건설 기계 판매량이 70%가 50%에서 70%까지 판매량이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정 흐름들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 호재가 하나 더 나와줍니다. 호재도 주가 부진. 뭐 시장성 요인들도 있겠죠. 호재도 주가 부진이다라고 하면 미국 1조 인프라 투자를 기대를 한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미국이 뭔 상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어요. 왜냐? 그동안 미국 쪽은 밥캣의 영역이었죠. 근데 밥캣이랑 이제 상관없잖아요. 밥캣 이제 형 동생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본시장에 그건 좀 냉정한 거예요. 경쟁은 냉정한 겁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군이 적이 되는 거죠. 밥캣이랑 같이 경쟁을 한다.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다국적으로 판매량을 넓힌다. 그렇게 중국에서 판매를 감축시킬 거야 그 얘기가 아니죠. 중국의 매출 의존도를 낮춘다. 다른 국가에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면서 신흥국가, 다른 글로벌 판매량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중국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조 인프라 투자, 뭐 중국도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 일단 소송 마무리가 호재로 주가가 상승 전환할 것을 기대를 했다. 마무리가 호재라고는 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득볼 건 없는 현대가 득볼 요인들이지. 사실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8,300억보다 낮다라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거를 두산인프라코어가 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그런 굳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죠. 자, 그런 상황들이니까 두산인프라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파악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뭐 수익을 보든 대응을 잡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은 두산인프라코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추후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두시라는 거, 이런 것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자는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매일매일 김윤주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댓글로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알면 좋은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9시 TNL 현재가 42,500원,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9시 2분에 영화테크 현재가 19,700원, 1차 목표가 22,200원, 손절가 19,100원.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호가, 차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 장이 종료가 되면 TN의 1분봉 차트 이렇게 추천가 대비해 가지고 6.93% 올랐다. 그리고 영화테크 1분봉 9시 3분에 추천해서 19,700원에 추천해서 당일 최고가 22,500원으로 13%가량 올랐다. 이렇게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들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추천을 드렸다고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지켜주시면서 진행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VIP 회원분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로 오시면 어떤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실시간 차트, 테마 강도, 테마 순위까지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 VIP 회원분들께 어떤 종목들 추천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추천 종목들이 어떤 게 나가는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